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배우는 간토 조선인 학살.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가 평화의 김강산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우리가 흔히 개항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근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망해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다룰 사건인 간토 조선인 학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간토 조선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조선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했을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23년의 9월 조선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간토 조선인 학살이라는 사건은 첫 번째로 지진, 즉 재난으로서의 간토 대지진과 학살, 즉 폭력으로서 조선인 학살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숨기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예로 들면 식민지를 지배하고 또 경영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그리고 후자로 예로 들면 간토 지역에서 학살된 조선인들의 가족이나 친구, 또 넓게 봐서는 식민지 지배에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조선인들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1923년 9월에 조선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조선인 폭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 폭동설에 대해서 일단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지진이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민족 갈등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조선인 폭동설을 부인하는 조선 총독부의 방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인 귀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9월 6일에 이 피해 지역에서 귀환한 유학생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견문담을 증언했습니다. 이 견문담 속에는 당연히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되자 조선 총독부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태를 만약에 방관한다면 이 조선인 학살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실로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마루야마 스루키치는 이 조선인 학살 소식이 조선에 퍼지게 된다면 마치 3.1운동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 폭동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 조선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죠. 이 조선 총독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관청이 주도하고 있는 구호 사업에 일치 단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재난이고 그것은 곧 구호로 이어져야 한다는 재난 구호의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인 폭동설과 조선인 학살 소식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구호에 대한 논의의 지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해구호와 같은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재난 지역에서 차별 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구호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인 사회는 구호 문제를 둘러싸고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갈등의 초점은 결국 구호의 대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구호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대의지만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기에는 이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 조선인이 중심이 된 두 개의 구호단체가 결성되었는데요. 이 지진의 피해자들을 민족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 관계없이 구호해야 한다는 동경진제의연금모금 조성회, 조성회라고 부르는 이 단체와 조선인을 먼저 우선 구호해야 한다는 동경지방 이재조선인 구제회, 이 구제회라고 부르는 단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단체를 각각 대리한 것은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라는 신문입니다. 먼저 이 전자, 그러니까 조성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인데요. 여기에는 특히 총독부, 친일파라고 불리는 관변 유력자 조선인들이 대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족의 대신 인류애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의 위기일 뿐만이 아니라 동양, 그러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조선의 위기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렇게 인류애를 내세우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평소부터 민중의 신용과 덕망이 결핍된 잡배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가면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반응의 배경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재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차별과 학살에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대리전은 구호라고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 실상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 각각의 입장에 맞추어서 사건에 개입한 것이죠. 자, 그럼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을 구호하고 또 조선인들의 생사를 조사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구호와 조사. 어떤 단체였냐면 10월에 제동경 이제조선동포 위문반, 이 위문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된 것인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호하고 조사인데요. 이 위문반의 조선인 구호 활동은 나름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의 구호 활동을 막을 명분이 없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을 잘 이용해서 조선인들의 감정을 무마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활동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상했겠지만 사건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문반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죠.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조선인 학살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하게 조선인들의 생사를 조사하는 것이나 피학살자 수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조선인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유언비어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문반은 유언비어의 생성과 유포 과정에 일본 정부가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고의적인 사례로 파악하고 사건의 책임자로서 일본 정부를 아주 명백하게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과 요구, 법적 보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유골 봉안식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동 대학살, 간토 조선인 학살이라는 사건은 이 조선인들한테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 광경을 목도했던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문반의 활동은 학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강한 결의가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과 결과로 조선인들이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학살자에 대한 처벌, 유골 인수, 사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장식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발생 100주년을 앞둔 현재의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